네, 수요일에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뭐 아까 앵커 브리핑 잠깐 또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주택시장 자체 전체가 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월세 시장이나 전세 시장 쪽에 또 그대로 또 남아있게 되는 또 이런 또 영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까? 당연히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이 계속 또 관심을 받게 되어 있고, 자, 그렇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 안에서도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도대체 왜 지금 수익형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어떻게 하면 또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정말 수익형 부동산의 꽃, 주거용 오피스텔들 여러분들 잘 꼼꼼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서울이나 뭐 이 주택시장 하향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할 때는 서울 중심권을 좀 고집을 해야 된다고요? 아, 네, 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렇죠. 네. 서울 중심권 쪽으로. 근데 뭐 이유를 알고 또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무조건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왜 수익형 같은 경우에도 서울 중심권 안쪽에서 좀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이런 거죠.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어쨌든 수익형 쪽으로 계속 눈길을 우리가 이제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뭐냐?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덜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고 하죠. 어차피 지금 1,117조 원의 유동자금과 또 많은 지금 토지 쪽에서 오는 이제 토지 보상금들 이런 수많은 어떤 그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부동산들이 그래도 안전자산이면서 그래도 또 매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수익형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자, 근데 수익형 안에서도 뭐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뭐 상가 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뭐 많은 경우는 또 이렇게 그 빌딩이라고 하죠. 뭐 꼬마 빌딩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상가라든지 또 그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투자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워낙 또 그 투자금 자체가 크고 또 그 투자금이 큰 만큼 대출의 어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어떤 걱정, 또 더더구나 이제 DSR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 이유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조금 빡빡하게 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부담들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안정이 좀 이렇게 높은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자, 어떻게 하면 좀 작은 돈을 가지고, 그렇죠, 좀 리스크를 좀 낮추겠다, 이런 심리들이 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낮으면서, 리스크가 낮다는 건 그만큼 뭐 대출을 받지 않고,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을 가지고도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좀 더 이제 그 인기 쏠림 현상이라고 지금 할 정도로, 그렇죠, 뭐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청약시장에서도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몇백 대 1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또 엄청난 어떤 그 오피스텔 쪽들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왜 좀 안쪽으로 소형 같은 경우에는 더 중심권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세 차익하고 임대 수익을 동시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바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쪽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숫자를 우리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서울 중심권 오피스텔의 투자 여건이 뭐 우수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들도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 쪽에 있는 그 오피스텔 수요라는 거는 일단
1, 2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1, 2인 가구들이 가장 많이 지금 늘어나는 곳이 당연히 서울 중심권이 되겠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풍부한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뭐 대학생 수요 뭐 말할 게 없겠죠.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 너무나 많은 이제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학생 수요까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일자리들이 지금 더더구나 4차 산업 젊은 층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뭐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울권 안에서 공급되는 많은 어떤 그 일자리들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 중심권 안에서 일자리 수요까지 그렇죠. 이런 수많은 수요들이 다 운집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이런 수요가 많은 쪽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수하다 일단 투자 여건이. 자, 그런데 이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오피스텔 몸값이 크게 올라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자, 일단 작년에 그렇죠. 서울의 평균 이제 가격이 실거래가로 했을 때 한 6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노후된 오피스텔까지 전체를 다 모아서 소위 말하는 그것도 국토교통부에 올라와 있는 실거래가를 평균해서 기준했을 때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작년 한 해에만 거의 600만 원 정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초 시작할 때 약 한 2억 4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작년 한 말쯤 돼서는 2억 4천 7백만 원까지 거의 6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0년 정도 약간 그 텀을 보고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0년, 지금 뭐 단기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이 뭐 주간 변동률, 또 월간 변동률, 1년 일간 변동률, 이런 연간 변동, 이런 것들만 보고 투자를 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과연 이것이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바로 지금 서울 중심권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2009년에 지금 1억 6,183만 원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오피스텔 평균 가격이 2억 4,713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뭐 한 1억 6천 정도에서 한 뭐 2억 4천 정도 뭐 올라간 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제가 그것을 한번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감을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잡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뭐 보통 그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채만 하는 경우는 또 많이 없거든요. 보통 뭐 많은 분들은 10채 이상씩 다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10채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 일단은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금 약 한 16억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16억 1,830만 원, 10채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이 24억 7,130만 원. 그렇죠. 평균 가격입니다, 이거는. 올라간 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6억 했던 그런 가격이 지금 자산 가치가 24억 7천이 됐다라는 거죠. 무려 약 한 8억 6천, 8억 한 7천 정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따져본다라면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권 안에는 오피스텔 가격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다라는 건데요. 자, 투자 금액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이런 오피스텔 투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10채를 할 때 내가 1억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거죠. 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 시세 차익 8억 한 5천 이 정도 되는 8억 6천 되는 이 시세 차익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거냐? 맞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1억 정도, 종잣돈 1억 정도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8억 6천이라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모두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거의 뭐 전세가율이 60% 70%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16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한다라면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왔다 갔다 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자체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시세 차익들을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분이 투자를 할 때 아예 열채를 살 때 그냥 아파트 투자하듯이 대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샀다. 이렇게 또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약 16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만약에 보면 뭐 보증금 빼면 한 뭐 15억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월세를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약 한 60만 원 정도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물론 60만 원 넘습니다. 지금 2억 넘어가는 것들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6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10년 동안에 받은 월세가 무려 7억 2천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시세 차익 지금 8억 6천까지 한다라고 하면 거의 15억 8천 정도의 약 한 16억 정도의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정말 월세와 시세 차익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서울 중심권 안에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방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방하고 지금 또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곱미터당 지금 실거래 가격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평당으로 하면 한 곱하기 3.3 정도 하면 될 텐데요. 일단 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서울이 지금 62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거래가가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이 약 한 393만 원, 부산도 333만 원, 대구도 305만 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하고도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자, 그런데 대전이라든지 전북, 전남 이런 곳에는 2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거의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볼 때도 서울 중심권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기서 지금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2.2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초역세권 안에서도 도보 10분 이내, 도보 5분 이내, 도보 3분 이내 초역세권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